저는 유원대 재직을 하고 있고 우리 행복도시 행복청에는 대한국도도시계협회에서 기획조정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15년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세종시 상가공실 현황과 전략 그리고 대책 여러 차례 모두가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행복청에서 함께 수행을 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상업 업무용지 조정 방안 연구라는 것들을 저도 참여를 해서 함께 수행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상가공실의 지속적인 발생 문제들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또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공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좀 더 모색해보는 또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하는 것들이 지금 본 발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럼 행복도시, 제가 지금 세종시를 말씀 올립니다만 주 이 연구는 신도시 지역인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행복도시의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기본계획에서는 대략 상업 업무용지 규모를 3%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계획에서는 뒤에 몇 차례 변화를 하면서 예정지역 내 공실 문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런 거에 부응해서 19년도에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상업시설 계획 기준을 1인당 상가 연면적 4제곱미터 내외 등의 6가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공실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의 2023년에 개발계획 변경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용지는 상업용지 면적을 공급 측면에서 더 이상 증가시키는 건 곤란하겠다. 또 이미 공급된 부분들은 그 용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종합을 해본다면 지금 공급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업용지의 2% 내외 계획은 유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고 기왕 공급된 용지대에 있어서는 상업 기준을 축소한다든지 또 용도 변경을 좀 더 탄력적이고 입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연구진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생활권별로 본다면 업소 수는 당연히 나성동, 어진동, 보람동, 대평동 순으로 업소들이 좀 많이 있고 이걸 인구 대비로 표현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 연면적과 또 공실률의 상황들도 생활권별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크게 보면 공실률 부분은 대개 대평동 이런 데가 48%를 높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26%인데 이것을 좀 상회한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대략 고운동, 어진동, 한솔동, 소담동 이런 등등이 30%를 좀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복청이나 세종시에서도 이런 공실의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관리가 좀 더 될 필요가 있겠다. 조금 상가 원인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한 대생활권으로 살펴본다면 일생활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중심 상업의 환경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생활권별로는 어떤 생활 동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상가 비활성화의 큰 원인이 아닌가. 물론 1-5생 같은 경우는 대형 필지가 있다 보니까 대형 상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활성화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생활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입지적 장점에 따라서 2-2생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2-4의 우리 중심 나성동 주인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대규모 필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필지 매각이라든지 또 조성에 애로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생 부분도 역시 3-1생 부분의 대형 필지들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금강변 수변 상가 부분들도 이용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생활권 또 인사의 사생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충분하게 조성이 좀 덜 돼 있고, 특히 사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동캠퍼스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학 수요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상가가 공실이 발생하거나 상가가 활성화 안 된 여러 가지 연유들은 좀 복합적 연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형 필지냐 소형 필지냐 대규모 상가냐 아니냐에 따른 이런 연면적의 문제, 또 생활 공간과의 어떤 이용자들의 접근성의 어떤 문제, 또 그 생활권별 따라서 이 상가의 어떤 용도라든지 위상 이런 것들이 상가 활성화 또는 공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가 공실 현황들을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크게 우리 도시의 상권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심상업지역 11위 지역은 1-5생과 2-4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전체 필지가 나와 있고 114개 필지 중에서 58개가 미매각돼 있어서 상당히 그 필지 매각률이 낮고 또 공실률이 대략 32%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BRT 주변에 도시명 생활권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공실률은 2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변의 수변 생활권 약 26개 필지가 있습니다. 공실률 40.6%로 더 돼 있고 상당히 공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권린생활권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공실도 좀 다소 적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입지적인 성격과 규모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각률 부분에 특히 CBD가 매각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평균 공실률에 있어서는 수변 상권이 공실이 좀 크고, 또 그 각각의 유형별로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지 어떤 상가의 호수 기준 같은 경우를 참조로 해놨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근거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먼저 중심상 CBD 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국가 중추 시절의 이전 수요 대응을 따른 어떤 공공 컨벤션이라든지 마이스용 또 업무 시설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서 이들 상권은 우리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기 때문에 도시 활력과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복합용도 용지로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명 생활권 BRT 부분은 좀 더 개발 여건에 대응한 용도 혼합 등의 복합용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때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의 도입이라든지 또 도시명 주택, 또 용도 혼합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의 변경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수변 생활권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공실과 상가 비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은 철저히 그 입지적인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여가 활동,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상권으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일부 도시명 주택용지라든지 주거와 상업의 어떤 복합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빌린 생활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업무 시설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잠재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용도 혼합용지로 좀 발전시키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 대책 방안 몇 가지만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크게 앞으로
이 도시가 완성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시 자족 기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응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은 용지의 변경이나 용적의 하향,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또 용도 혼합의 문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단계별로 계획을 유보하거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토지 공급 시기나 방식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유사 상업시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아울러서 미래를 대비한 고용 용지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이런 복합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직 여러 차례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복청과 세종시가 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또 허용 용도를 보다 확대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실상가 일부를 좀 임시적입니다만 헬스케어 센터라든지 작업 공간 이런 걸로도 활용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아울러서 아무래도 그 배우 인구가 상업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의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소형 아파트나 청년주택 이런 것들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 이외에도 기반시설에서 수용 가능성, 기반시설의 적적 확보 문제들도 항상 긴밀하게 상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이미 공실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시적 활용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연구자들께서 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가 공실 문제, 또 상가 활성화가 안 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종시에서도 우리에 맞는, 특히 상가 수요 변화에 따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기하는 문제라든지, 아울러서 요즘에 상가 핫플레이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맛집이 됐든 꼭 가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들도 필요하겠고,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공급량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가용을 또 복합 용도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의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대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크게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급 측면에서는 좀 더 공급 기준을 좀 더 변화된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자. 이미 공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에 대해서 상가가 만들어졌는데 공시된 경우도 있고, 아직 매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미매각된 용지는 적정한 용도 변경이나 현실성을 감안한 어떤 그런 방식의 적극적인 경우가 필요하고, 이미 매각에 대한 상가가 조성이 됐는데 공실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임시적인 조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미 상업시설 계획 기준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산하 상가를 조성, 육성하는 문제, 또 마케팅이나 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지역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 발전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도 기묘하다. 우리 세종시가 주관이 돼서 행복청과 또 LH 사업시에서 LH랑 함께 이 3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가 공실 문제 대책을 위한 그런 박람회도 있고 또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이 상가 공실 문제, 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실 문제가 이번 박람회로 당연히 끝나는 건 아닐 거고요. 지속적으로 공실에 대한 문제, 또 상업 업무 용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 개발 수요, 또
적정한 앵커 기관이나 앵커 시설을 유치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겠고, 아울러서 이런 수요의 변화 방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경제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연구와 어떤 정책 마련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저 역시도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의 토론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질문과 의견 두분 정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원에게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에 참여하게 된 국토연구원의 조정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일단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는 규모도 사실 좀 큰 편이고 해소가 좀 장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공실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단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종시는 사실 상권이 다른 신도시 지역에 비해 분산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의 개발에 맞물려서 중심 상권이 이동하면서 구 중심 상권은 상대적으로 쇠퇴해가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세종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주로 여기 이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고 다른 지역에서 관광이나 체험을 위해 세종을 찾는 유입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특징에 기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내 주변에 상권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세종 시민들에 의해서 상권이 돌아가고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호세영 발제자님의 발표가 조금 더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상점에 내가 주인이 되는 소액이나마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서 생기는 수익을 내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해당 사업시설 상가나 정보를 방문할 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활성화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또 다른 유입 기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상업시설 자체보다는 행안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제도 중에서 그 제도에 이런 조각 투자를 접목해가지고 지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지분을 대신 받는 기부의 대가로 그 지분을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향사랑 기부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정책적 측면에서 이제 고향사랑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랑을 위한 지분 투자와 그런 주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스태트 블록이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세종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시와 함께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 특성 같은 걸 고려하셔서 시범 사업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상대적으로 세종은 그런 하나의 뭐 핫한 플레이스가 적은 시간을 고려해서 말씀 대전 사례와 같이 뭐 창업시설이라든지 아직 세종에 있는 다양한 청년이나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의 영역에 좀 더 가까운 사업 모델을 같이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10개 정도의 부동산을 유동화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부분들을 하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노하우도 생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케이스를 기반으로 세종시에도 분명히 되게 재밌는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이기도 하면서도 상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제 생각에는 엄청 다이나믹한 동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되게 젊은 친구도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으신 것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든 어떤 청년 이제 연관된 어떤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자체와 그리고 세종시의 그런 시민분들과 그리고 함께 시도할 만한 것들을 추진한다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게 단순하게 또 사회적 가치만을 띄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은 아마 계속 이제 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어떤 선례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제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갖고 오고 있고 굉장히 이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제 공공의 또 가치가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와 또 민간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에 계셔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공유주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예은입니다. 세종시 11년 상가 채우면서 현장에 세종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백경 교수님이 얘기하신 정책 제안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책 반영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달 한 달 이자가 너무 힘드니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행복청에서 그림을 그리고 LH가 채무가 낙찰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고 세종시는 얼떨결에 무항장할 때 이제 5년, 10년 동안 10억, 20억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자와 관리비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소진하신 분도 계시고 목숨을 놓으신 분도 계실 정도로 이혼을 하시고 그 이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현장을 어제 제가 부스에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임대인들의 하소연이 몇십 명이 달려오셨고 전국 멀리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상담은 30분이 기본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고 속상하고 괴로우신 거죠. 반토막으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저희도 반 정도면 진짜 10억을 5억짜리로 팔면 팔립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10억짜리 월세에서 8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이잖아요. 계약 쓰기가 겁나는 거죠. 10년 동안 진퇴양난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세종시는 열병합 방식의 또 도시예요. 요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병합 방식 FCU라는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걔는 40평에 에어컨이 2대면 될 거리에는 4대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당연히 냉난방 기본이니까 임대인에 붙여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또 세종에 생겨나고 있으니 이 관계 부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사도 있고 LH 행정청, 세종시 다 여러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전담을 꾸려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항상 들고요. 임차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괜히 왔다. 세종시 무범이다. 직원 구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숙소를 구해달라는데 숙소비 주거비가 계속 올라.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뭐 도시형 주거용지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왜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좀 하면 너무 좋겠는데 부족합니다. 공무원들도 70만 원, 80만 원 주거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더군다나 식당 직원 50만 원도 어려운 게 현재 주거비거든요. 상가가 공실이어서 공급을 안 할 때 주거용 작은 오피스텔, 도시생활도 이런 것들은 또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사람에게 현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불러서 현장 목소리 들은 게 최근인 것 같아요. 행복청, 지청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공급도 줄이고 방법 여러 가지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상가 접근성이 너무 나쁘다. 도로 좁은 거 알겠어요. 테이크아웃 하고 싶은데 잠깐 주정차가 너무 어려워서 그 상가를 못 가겠어요. 그런 마트도 잠깐 5분이면 살 수 있는데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 거기에 상가가 다 죽습니다. 라인은. 어린이집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면 펜스 좀 치워줘라. 나 거기 펜스 띄고 싶을 정도로 내 상가 앞에 이동이 불편한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또 경찰청 교통에 관련이 또 되어 있겠죠.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고 이런 내용들이 교육 박사님들, 교수님들 다 조사 잘하면 제발 반영 좀 해서 세종시 행복청 LH 정말 부탁드립니다. 새 기관이 제발 협력 좀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박람회 일회성 끝내지 말고 전담부서 제발 만들어서 꾸준히 TF팀 하면 공무원들 잠깐 또 제자리 가셔야 되잖아요. 또 전공하지 않은 거 안 했던 일 하려면 너무 힘들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들 좀 도와드리고 세종시 산지 지금 11년 됐는데요. 세종시 사랑하고 다른 도시에 저희 딸 아이 친구들 오면 세종시 너무 좋대요. 아름답다. 살고 싶다 하는데 제가 어제 그걸 준비하면서 한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 거다. 굶어 죽겠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저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 그런 얘기 들어서 저도 항상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서 관계자들분들, 공무원들, 높은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절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인 또 임차인 또 소비자 각각의 측면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체감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도 알고 있고 또 대책도 계속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청 LHC 그리고 연구기관 시민들이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 저희가 잘 담아서 계속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플로어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도 좋고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종시 공실 상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상가도 준공된 지 계약한 지 8년이고 지금 6년 차 상가예요. 공실이고. 근데 이 내용이 사실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백규영 교수님의 그 토론 발제된 내용이 굉장히 좋았지만 작년에도 사실 들었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내용 중에서는 그 상가 비율을 조금 줄인 거, 1% 정도 내린 거 외에는 세종시나 행복청에서 어떤 부분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개선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저런 부분이 사실 많이 얘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조정희 연구원님이 이곳이 그 상가가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만의 상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실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남편이 여기 거주를 해요, 공무원으로. 근데 이 오송역으로 KTX 타고 오르면 표를 끊기가 힘들어서 거의 사실 30% 내고 그냥 뭐 이렇게 불법으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표를 끊기도 힘들고 오기 힘든 곳이고 방문자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방문자들이 한결같이 이곳은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1시간도 있기 싫어하고 바쁜 것도 있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어도 도망가기가 바쁜 도시예요. 아름답고 깨끗한데도 그게 왜 그럴까요? 이곳은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랜드마크도 없고 핫플레이스도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 도시를 방문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 2시간 정도인데 어디 가야 돼요? 생각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뭐 박람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디 가봐라는 데가 한 군데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그 백규영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LH가 됐든 세종시가 됐든 행복청이든 반영돼서 하고 있는 항목이 뭐인지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은 방문자가 많은 도시예요. 그것도 고급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고급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머물고 있어야 할 그런 소셜 그런 생활형 주택뿐만이 아니고 호텔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주변으로 빠져나가기가 바쁘고 그냥 KTX 타고 서울로 다시 대부분이 가거든요. 이런 손님들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세종 시민이고 10여 년 살고 있는데 또 한때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민주권회의 상가 활성화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주로 위원으로 제기했던 상가 대표들께서는 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에 대한 규제 완화, 좀 더 허용 정도를 더 늘려달라 이런 것들은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상당폭 반영된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는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을 텐데 공급 측면에서 세종시 상업정지 규모가 좀 많지 않느냐, 고분양가 아니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LH나 행복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룰과 접합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도시 전체적인 구호만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오생이나 이렇게 신규생활권을 하게 되면 이 도시가 이렇게 환상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적절한 수준의 상권은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감안한 공급 기준이나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학자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제언을 드리는 수준에 있는데요. 이런 교섭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더 강구하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또 오늘 여기다가 넣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매각 또는 공실이 심한 상가 같은 경우를 하나하나 다 면밀히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변경 또는 재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검토,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 역시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마 그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반가운 것은 우리 도시가 조금 애매한 것이 초기 계획, 공급 계획은 주로 행복정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요. 또 상업용을 직접 분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LH가 하는 거고요. 또 조성된 이후에 이제 운영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또 세종시와 관련을 하다 보니까 이 세분자가 좀 더 긴밀한 정책적 마련을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정책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밖에서 오면 아까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상시적인 체계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중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황이 문제가 큰 그동안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꾸로 본다면 우리 도시는 지금 성장하는 도시고 또 고출산율에 젊은 층이 많은 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최고의 어떤 명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계가 좀 덜 되고 아직 외부 유인과 적고 하지만 그런 잠재력은 저는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인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병행한다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것이 기존의 세종시는 어쨌든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중점이 뒀다면은 이제는 세종시라는 도시를 브랜딩하는 작업에 대해서 시청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지 어떤 지역에 좀 더 필요한 시설이나 정보가 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조사와 고민부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실들을 어떤 지역의 공실은 어떻게 용도를 전환하고 주거용으로 바꾸는지 또 어떤 지역의 공실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지분 투자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라든지 이렇게 그 개별 공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인 전략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 좀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좀 다양한 부처에 연결된 구청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명 주거는 우리가 주차 대수 때문에 지금 사업 수지가 안 나와서 못 짓잖아요.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올랐고 토지비도 올랐고 이제 주차 공간을 저는 타워형 주차를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아름답진 않지만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지하 6층, 7층까지 파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세종도 안반 단단해서 건축비 더 많이 이게 건축하신 분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디자인 그 도시 미관 계획도 정말 수정하고 싶은 도시가 일렬로 똑같으니까 건물 찾기 어려우시더라고요. 어디 건물 가고 싶은데 4개가 다 똑같이 있어가지고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가 지금 저희 디자인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과정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식장을 토지를 사서 예식장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도시 미관에 예식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세종시는 뭐 도시계획 건축법 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축 심의에 안 될 걸 그 얘기가 항상 많았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기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몇백억을 들여서 시작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것도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게 답답했고 전담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즐길거리 MZ세대 어제 최원석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대전의 은행동에 디스코 팡팡 하시는 사장님이 2년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거기에 세종시 애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지하철 타고 되게 많이 가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차리고 싶대요. 물리적으로 뭐 친구랑 면접 2달 걸려 찾았어요. 허가 안 한다. 유락시설이라서. 그래서 저는 유락시설도 그 세부 분리를 통해서 애들을 대전이나 오송에 나가는 우리 애들 너무 멀잖아요. 불안하고. 그 정도 놀거리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세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운동 하나 사는데도 되게 멀리 다른 도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타시도 카드 지출이 전국 1위예요. 세종이. 구매력 없지 않습니다. 소비력도 없고요. 근데 살 데가 없으니 백화점 굳이 어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많이 줘서 유치해주세요. 왜 LH 자꾸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세종이가 장사하시는 도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 선생님 대표님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좀 더 머무르게 하고 뭔가 이제 좀 랜드마크,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 좀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좀. 저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한 거의 8년, 9년 정도가 됐고 여러 곳에서 살았죠. 지금은 약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처럼 약간 역마살 같이 보통은 이제 되게 미국에서도 되게 여러 동네를 살았는데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찌 보면 약간 제3의 시선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플러스 저희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고객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플랫폼 서비스도 그렇고 이게 되게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35이니까 90년생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사실 여기 이제 아무래도 한가에 연관된 어떤 이제 국적이 많으신 분들이나 직접적으로 가족적으로 연관된 분들이시다 보니 그렇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주도를 하거나 어떤 소위 말하는 이거를 저희 IT나 이제 플랫폼 용어로서는 그 바이럴 코에피션트라고 말하는데 입소문이 많이 도는 그 비중을 높이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들을 이제 좋다고 막 말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이제 지수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데 구매력과는 별개예요. 근데 보통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소구력이나 구매력은 높지만 바이럴 코에피션이 높진 않아요. 근데 2030에 있는 분들, 그쪽에서 특히 이제 그 데모그래피의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20대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어떤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의 어떤 그 코에피션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3명이 이제 3명, 4명을, 5명, 10명을 알리는 게 높아질수록 확산하는 속도도 되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랜드마크 이런 게 뭐 옛날같이 거창하게 뭐 엄청 큰 뭐 그 빌딩이 있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제 2030들이 좀 뭔가 이렇게 놀만한 것들 아니면 뭔가 이게 재미가 있고 소비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실 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그 뭐 작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타트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2030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업과 별개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에 대한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 그걸 좀 약간은 당연히 이제 공적 어떤 입장에서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뛰어놀게 한편으로 약간 미친 재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확산되면서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재미가 있으면 됩니다. 저 주위의 사람들도 멀리 있는 곳들 사실 옛날 같으면 꼭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태안이건 아니면 어디든 강원도 다 가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은 바로 눈앞에 보여도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엄청 큰 돈을 들여서 막 몇백억, 몇천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한번 할 만한 거에 대한 어떤 바이럴에 대한 확산을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한 것들만 해도
제 임계점을 넘겨버린 그때부터는 이제 주도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어떤 혁신의 어떤 뭐 혁신이라면 거창하지만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있지 않게 여기는 어떤 규제 완화라는 게 양방향인 거잖아요.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말은 리스크라는 거를 떠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특히 2030들의 그러니까 출산율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스타트업이 이제 저희는 핀테크 회사다 보니까 보통 핀테크 회사들은 보통 이제 판교나 세라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 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동산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자산 문제를 보고 싶다는 개인의 어떤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왜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존이랑 보이랑 해서 인터넷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플랫폼사들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슬픈가겠지만 뭐 아마존은 뭐 시애틀에 있고 웨스트먼드 마이크로소프트는 웨스트먼드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서울이나 판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저희는 4분의 1 회사의 직원분 4분의 1이 회사 들어오서 결혼하셨어요. 흔하지 않은 지표긴 한데 그런 것처럼 조금은 2030의 어떤 그 아직까지는 기성세대가 아닌 되게 고민이 많은 세대들한테 좀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가에 대한 문제들과 여러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결과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뭐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 뭐 출산율에 대한 부분, 상가의 가격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일부의 어떤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좀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좋은 벤처 기업들이 또 세종에 많이 들어와서 같이 상권을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의 역할이고 공공이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